박재영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박재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뉴스 나와 있습니까, 오늘은? 예, 우선 그 트럼프 탄핵 그 하원에서 이 네. 조사가 이제 거의 중반 지나서 본격적으로 점점점 그 절정으로 가는데요. 탄핵이요? 여기에 관련돼서 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현역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 절차가 3번 있었죠. 네. 닉슨, 클린턴, 지금 네. 트럼프까지. 닉슨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지금 조 로프그렌이라는 그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소속 하원 네. 연방 하원 의원인데 네. 그 사람이 그 현역 의원 중에 유일하게 그 닉슨, 클린턴, 트럼프 3명의 대통령 탄핵 절차에 모두 관여를 직접 했던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닉슨 당시 그 70년대 네. 초에는 그 의회의 스텝으로 그러니까 의회 직원 같이 이제 이렇게 그 닉슨 탄핵안 작성 작업에 참여를 했었고 네. 클린턴 대통령 당시 탄핵에는 당시 이제 하원 법사위원으로 그 참여를 하고 이번에 네. 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사에서 또 역시 하원 의원으로서 참여를 그 3번 다 직접 관여를 하는 네. 이제 유일한 인물이라 그 CNN에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 의견이 물론 이제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겠죠. 네. 여당이 아니라. 근데 이 닉슨 당시에 닉슨의 탄핵은 지금 트럼프에 비하면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트럼프가 탄핵 사유가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닉슨이 한 행위는 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적어도 이제 외국 정부를 어떤 게 관여시키는 그런 일은 아니었다. 네. 그러면서 그 미국에서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뭐 파운딩 파더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미국 헌법을 처음 만든 이 사람들이 처음에 헌법 만들 때 가장 걱정했던 게 물론 그 영국에서 이제 독립을 하는 과정이었고 하니까 네. 이 미국 정치에 대해서 외국 정부가 간섭하는 문제를 가장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닉슨의 행동은 그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어떤 정치 공작을 피운 거라면 이 트럼프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 목적 이익을 위해서 그 우크라이나를 정부를 개입시켰죠. 예. 우크라이나 정권 자체를. 그런 점에서 상당히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리고 클린턴 당시 그 탄핵을 자기가 반대했던 이유는 뚜렷한 범죄가 없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예. 클린턴이 이제 바람을 피워서 자기가 바람을 피워놓고 안 그랬다는 식으로 한마디로 이 성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거 가지고 그게 헌법 질서를 흐트러뜨린 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렇다고 바람 폈다가 바람 피고서 바람 안 폈다고 거짓말했다고 그게 무슨 국가 안보를 위협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어떤 뭐 불륜 문제를 은폐했다고 해서 그걸로 트럼프를 쫓아낼 수는 없는 일이다. 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탄핵 심사 중반 넘어 가장 중요한 과정 들어갔는데 일단 이제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이 한 3일 내일쯤 결과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청문회를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네. 정보위원회에서 했고, 그럼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탄핵소추안 작성해가지고 하원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이게 한 12월 말까지는 처리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통과가 되면 이제 상원으로 내년 1월부터 다시 네. 상원에서 절차를 시작하는데 하원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원에서는 또 상당히 간단치가 않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 보면 같이 지금 이 사람이 뭐 닉슨, 클린턴, 트럼프의 그 탄핵 사유들을 비교하면서 말을 했는데 똑같이 비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이 탄핵 사유 현재까지 드러난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보다 아이고, 뭐 10배는 더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같은 그 지금 비교한 대로 보면 한국 정치에 대한 외국의 간섭 이거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말도 못하죠. 북한하고 중국에 끌려다닐 거. 네. 이것만은 가지고도 이 사람이 미국 의원이 얘기한 거로는 충분히 심각한 탄핵 사유고 또 선거 개입, 거짓말 선거 조작. 소리 했다고 탄핵할 수는 없다고 이 사람이 그랬죠. 맞죠? 뭐 문재인은 그런 식으로 하면 이미 수백 번 탄핵됐어요. 네. 그러니까 헌법 질서 흐트린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사람도 그랬는데 뭐 그 부분에서 지금 벌써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 개입 공작 뭐 이런 거 좀 헌법 질서를 흐트린 거 그 자체가 지금 하는 행동마다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확실한 탄핵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좀 다음 뉴스. 네, 아니 저 다음 뉴스 가기 전에 그 닉슨이 탄핵된 거는
아니 저 상대 당의 선거 사무실을 도청했다는 거를 그렇죠. 닉슨이 알고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예. 조작한 게 아니라 도청한 거예요. 그쪽에서 예. 무슨 작전을 피는지 알고 싶어서. 근데 이거는 선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사안이 뭐 선거 공작. 그거는 뭐 공작인데. 자기들 뜻대로. 그러니까요. 예. 자, 다음 뉴스 해주시죠. 네, 어떤 겁니까? 예. 지금 이거 한국 언론들에도 나왔을 텐데요. 그 북한에, 그러니까 미국 출신 그 암호화폐 전문가가 북한에 가서 강연을 하고 네. 여러 가지 한마디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고 뭐 이제 지금 경제 제재를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미국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네. 예, 지금 미국인인데 싱가포르에 사는 미국인 30대 그 암호화폐 기술 전문가인데요. 네. 이 사람이 이 올 봄에 이제 중국 거쳐 북한에 미국 허가 없이 가가지고 평양에서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했는데 네. 거기 참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전문가로서 북한이 암호화폐 이용해서 이 현재 이 금융 시스템에서 좀 동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제재 때문에 뭘 아무것도 못하니까 네.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친절하게 해줬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법을 어긴 게 돼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그 북한 측하고 같이 전문가들하고 계획을 한 게 남북한 간의 암호화폐 거래를 촉진할 계획 뭐 이런 것까지 같이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한국 쪽에서도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간첩 짓을 한 거죠. 상당히 예. 심각한 짓을 한 건데 물론 그러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 주겠죠. 네.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북한이 여러 가지 제재 문제 때문에 암호화폐를 상당히 자기들의 어떤 살길로 지금 빠져나갈 구멍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어떤 불법 거래, 달러를 못 쓰니까 이런 걸 위해서 암호화폐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암호화폐를 어디서 구하냐? 한마디로 다 해킹을 하는 겁니다.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에서.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유엔 보고서에도 나왔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국이 가장 제1의 타겟이다.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해서 훔쳐가는 그런 그 사실이 이제 유엔 보고서에서까지 인정이 될 정도인데 한국 정부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는 다 쉬쉬하고 덮는데 오히려 외국에서는 북한이 맨날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엄청난 금액을 지금 털어간다. 이건 사실 외국에서 기정사실화된 거죠. 그런데 그러네요. 심각한 일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지난주였나 이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제일 규모 큰 데 중에 대표적인 곳이 업비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거기가 그 무려 한 5천만 달러 상당, 약 한국 돈 뭐 600억 원 가까이 되는 그 비트코인 다음으로 많이 거래되는 이더리움이라는 그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네. 그거 60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해킹으로 털어갔습니다. 아이고. 물론 북한이 했다고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어요. 그런데 이건 뭐 이미 유엔 보고서는 어디선가 한국 거래소 가장 많이 털어가고 잘 노리는 게 북한 해커들이라는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고 지금 업비트에서 하루아침에 5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해킹으로 도난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 후속적인 어떤 뭐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누가 봐도 북한 해커들이 한 짓이다. 그럼요. 이거 뭐 뻔한 거죠. 그래서 가장 걱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북한에 지금 문재인 정권 돈 퍼주고 싶어 죽겠는데 못 주고 있다면 어떤 방법을 수가 있냐면 북한하고 사실상 짜고 암호화폐 지갑, 그 암호화폐 보관하는 곳을 이제 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그걸 암호화폐 지갑, 전자지갑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일부러 털리는 방법이 있죠. 한 뭐 몇백억 담아놓고 그거를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보안벽 같은 거 다 허술하게 해놓고 북한이 털어가게 만드는. 그러면 이건 암호화폐 자체는 모든 게 그 블록체인에서 익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히 누가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 걸 누가 훔쳐갔는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부러 나 여기다 담아놨다 하고 살짝 신호 주면 그걸 해커들이 확 털어가게 하는 방법이면 몇백억, 몇천억도 얼마든지 북한에 줄려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그런 방법을 사실 가장 우려가 되고. 그러네요. 야, 그게도 의심이 가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충분히 충분히. 자, 다음 어떤 뉴스입니까?
예, 지금 이거 약간 그 온라인 관련해서 나온 얘기인데 구글 이 얘기네요. 유럽 연합이 구글이 그 여러 가지 이용자 정보 수집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네. 이거를 지금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그 유럽 연합의 이제 반독점 당국이 이 검색 엔진 구글에서 이용자들의 지금 정보 수집하는 실태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연방거래위원회가 이 어떤 구글이 사실상 거의 뭐 검색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그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자기들의 이익 채우는 그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나 이걸 역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유럽 연합에서도 이거 이제 조사에 들어갔다. 이게 네. 뭐 심각한 얘기인데요. 이 구글이 이제 지역 검색 서비스, 뭐 온라인 그 타겟 광고, 뭐 로그인 서비스 이런 거 해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를 모두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구글은 자기들이 정보 수집하는 거 서비스 향상 위해서 더 검색 기능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용자가 원한다면 자기들은 언제든 그 정보를 원하는 그 이용자가 얘기하는 정보 관리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다. 하여튼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이게 상당히 이게 미묘한 문제인 게 뭐 구글 검색 써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구글 검색에서 마침 내가 지금 어떤 뭐 차를 사려고 해서 만약에 궁금해서 뭐 현대 소나타를 한번 검색을 했다. 네. 그러면 그런 경우 많으시죠. 다른 웹사이트에서 뭐 다른 거 하고 있는데 현대 소나타 광고가 위에 떠 있는. 예.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내가 어디 샀는지 어떻게 알고 우리 동네 내 집 근처에 있는 어디 무슨 매장에서 뭐 세일을 한다 하는 그 광고가 뜨지 않습니까? 예. 검색 광고가 식으로, 뜨는 거지. 검색 광고. 예. 실제로 그러니까 구글이 이 이용자의 그 정보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게 참 애매한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뭘 검색했는지까지 알아서 바로 거기에 연관되는 광고를 띄워주고 이런 걸 하니까 이게 자칫하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그 위험이 상당히 큰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터넷 블로그에 만약에 네. 자기가 어떤 글을 올렸다면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죠. 내가 네. 이 글을 올려야지 하고 의식적인 행동이니까 그렇게 공개를 한 건데 만약에 어떤 검색 사이트에서 구글에서 뭘 하나 검색을 하고 뭐 그냥 이것저것 연관된 링크 타고 들어가고 한 건 사실상 상당 부분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죠. 내가 이걸 뭐 일부러 해야지 했다기보다. 네. 그런데 이런 그 무의식적인 행동을 수많은 대중이 한 그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들을 전부 특정 회사가 데이터로 축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러고 그거를 자기들의 영업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런 게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나? 이게 아마 요즘 그 인터넷 시대에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그 아주 미묘하고 굉장히 민감한 그런 문제라서 이게 어떻게 그 진행이 될지 여기에 따라 상당히 인터넷 산업 시대 자체에 어떤 좀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오늘도 박재영 박사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워싱턴 DC의 박재영 박사였습니다.